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착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게 다 돌아올 거라 믿으셨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무시당하고 다정한 사람일수록 이용당하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신의 선의와 노력이 되려 당신을 약자로 만들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전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당신의 삶을 존중으로 채우는 법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길까? 모든 요청을 들어주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의 말보다 더 많은 요구와 책임뿐.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좌절했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착하고 다정한 성격이 왜 존중받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친절과 다정을 약점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친절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선의를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경계가 없는 다정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만만하게 보게 만듭니다. 결국 더 큰 요구가 이어지고 당신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불친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친절한 태도는 당신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단호하고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정받습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지키고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해지지 않으셨나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단호한 태도로 진정한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친절함이 존중을 이끌어낸다는 점입니다. 불친절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차갑거나 무례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친절함은 그와는 다릅니다. 이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전달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당신의 가치를 각인시키고 더 큰 존중을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보고 그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너무 친절하면 이 사람은 다 받아준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 친절함은 점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부탁을 해오고 그 부탁을 매번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처음에는 고마워할지 몰라도 곧 다음 부탁을 준비하며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친절함이 반복되면 존중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김 할머니와 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늘 친절하고 웃으시는 분으로 동네 사람들의 부탁이라면 뭐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치를 나눠주고 필요한 물건을 기꺼이 빌려주시는 모습이 흔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김 할머니의 도움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조차 어머님은 다 잘하시니까요 라며 집안일까지 떠맡겼다고 합니다. 반면 옆집 박 할머니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늘은 힘드네요. 이건 다음에 부탁해 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할머니의 태도가 불편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오히려 박 할머니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불친절함은 무례하거나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단순한 문장으로도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보호하면서도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으신가요? 늘 네라고 대답하며 모든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과 가끔은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중 누가 더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결국 불친절함은 나를 지키는 작은 용기입니다. 이런 단호한 태도는 처음에는 불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가치를 더 높이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은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단호함이 곧 당신의 가치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불친절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단호함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차갑게 대하거나 거절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요구를 막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반복적으로 과도한 부탁을 해올 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호함의 시작입니다. 불친절함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동료의 부탁을 매번 들어주던 사람이 하루는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상대방은 그 사람의 태도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더 신중히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단호함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요구를 줄이고 더 깊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존중은 경계를 세우고 이를 지킬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당신의 삶을 존중받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요구를 따르며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받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착함이 당신을 약점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버스 정류장에서 늘 자리를 양보하고 식당에서도 저희가 기다릴게요라며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매번 양보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피곤한 날에도 양보 안 하면 미안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져. 맞습니다. 착하다는 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한 달에 한두 번 아이를 맡기곤 했지만 어느새 그 횟수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래, 도와야지라며 피곤한 몸으로 아이를 돌보셨지만 아니요라는 단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이 어렵다는 걸 이 이야기는 잘 보여줍니다. 착함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줄 텐데 워낙 착하신 분이니까 이런 생각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지치고 마음은 점점 서운해지고 결국 아니요라고 거절하는 용기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착함이 약점이 되는 이유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계가 없는 사람을 더 쉽게 이용하려 합니다. 그 착함은 시간이 지나며 약점으로 보이고 결국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상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느라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당신은 점점 소모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화초에 물을 줄 때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화초가 시들어버리듯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물을 조절해야 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내 삶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착함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사용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모든 요청에 네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태도는 불친절함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착한 태도에 매몰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존중받는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적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거리가 있어야 정이 깊어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말 진리 아닐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까이 지내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아파트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할머님들 몇 분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참 보기 좋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왜 밥이 늦었어요? 누구는 설거지를 안 하던데요? 이런 자잘한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한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에 3번만 만나자. 놀랍게도 그 뒤로는 서로 만날 때마다 더 반갑고 이야기도 즐겁게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붙어 있다 보면 서로의 작은 단점과 흠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장미꽃도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아름다움보다 가시가 먼저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반드시 적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이웃일수록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붙어 있는 것보다 잠시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날 때 오히려 더 반갑고 좋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거리의 미학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보이지 않던 불편함이 커지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적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다정한 태도는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는 태도는 필요할 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에너지를 남겨둡니다. 적정한 거리감은 또 다른 이점도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덜 민감해지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여유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거리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분명히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적정한 거리감은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가까이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거리의 미학을 실천하면 당신의 삶의 여유와 존중이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움을 주는데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 부탁을 해왔을 때 도와주고 싶지만 내 형편도 여의치 않아 마음이 불편했던 적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이웃들이 반찬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은 더 달라는 요청을 너무 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서비스 좀 주시죠.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서 결국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덤을 주었던 탓이었죠. 고민 끝에 그분은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정해진 양이 있어서 더는 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해진 양을 정직하게 팔았기 때문에 이 가게는 정직하게 운영된다는 평판이 생기면서 오히려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도움을 줄 때도 내 그릇의 크기를 알고 한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퍼주기만 한다면 결국 소진되고 말겠죠. 특히 가족이나 친한 이웃의 부탁은 거절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줘야 하나? 거절하면 괜히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도움에도 선이 있어야 그 선의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물물처럼 물을 퍼다 쓰더라도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힘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금은 어려워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단호히 말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단호함이 당신의 선의를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진심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세우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요청이 나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느껴질 때는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웃이 이번에도 반찬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할 때, 이번에는 제가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도 적정선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돕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일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 이번에는 직접 해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성장과 독립성을 도우면서도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도움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요청에 네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니요라는 한마디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도움은 당신을 지킬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선의에서 벗어나 나의 한계를 존중하며 도움을 베풀어 보세요.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더 오래, 더 진정성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호함은 당신의 선의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존중을 가르치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는 모두와 잘 지내려는 시도가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갈등을 피하고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는 바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이런 시도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가장 지치게 만들고 오히려 존중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미용실 원장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을 꾸준히 모으고 계신 분입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원장님은 머리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셔. 무조건 해준다고 하진 않는데 그래서 더 믿음이 가. 차라리 이게 낫지. 딴 데는 다 된다고 해놓고 엉망으로 해주더라.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원장님은 언제나 자신의 기준을 확고히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머리는 손님 얼굴형이랑 안 어울려요. 이건 해드릴 수 있고 저건 어려워요. 파마는 모발 상태가 안 좋아서 다음에 하시는 게 나아요. 처음에는 이런 말을 듣고 서운해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원장님의 소신 있는 태도가 진정한 신뢰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이 미용실은 30년이 넘도록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옆 동네에 새로 생긴 미용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곳은 손님이 무엇을 요구하든 모두 네, 가능합니다 라고 하며 들어줬다고 합니다. 파마도 되고 염색도 되고 뭐든 됩니다 라고 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2달이 지나자 손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 된다고 해놓고 결과가 엉망이야. 믿고 갔다가 머리 망쳤다. 결국 이 미용실은 3달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던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이웃이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모두와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오든 고개를 끄덕이며 좋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양쪽 모두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 의견도 없으니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결국 그 사람은 오히려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시도는 자신의 기준과 경계를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자신은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이웃의 모든 요청에 응하기보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 입장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존중과 신뢰를 불러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노력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비판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가치와 기준을 지키며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두와 잘 지내려는 시도는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됩니다. 진정한 존중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맞추는 데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기준을 지키고 필요한 순간에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존중받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신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신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6번째는 착함과 선함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과 선한 것,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행동입니다. 반면 선함은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더 깊은 가치입니다. 착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순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존중과 신뢰는 선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동네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아이를 맡길 때마다 김 할머니는 그래, 내가 봐줄게라며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자식들한테 도움은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도 손주를 돌보셨죠. 그런데 얼마 전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셨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지금처럼 하다가는 큰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봐줄 수 있겠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희생했던 행동이 결국에는 자신을 해치고 상대방에게도 불편함을 남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착함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이웃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할머니는 자신의 시간과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월요일은 병원 가는 날이고 수요일은 복지관에 가야 해서 힘들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지만 손주를 돌봐주기로 한 날에는 장난감을 미리 준비하고 간식도 챙기는 등 최선을 다하십니다. 자신의 일정을 지키면서도 돕기로 한 날에는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은 단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오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 선한 행동은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착함은 겉모습에 불과하지만 선함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네네 하며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착한 것이 하면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착함에서 벗어나 선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행동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행동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그 도움은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지만 내가 다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볼게. 이런 태도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선함입니다. 또한 선함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착한 사람은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넘어가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이건 너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좀 불편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꼭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말은 순간적으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진심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착함과 선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착함은 상대방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고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반면 선함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될 때 당신은 더 깊은 존중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착함에서 벗어나 선함을 실천해 보세요. 진정으로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존중과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7번째는 친절과 불친절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친절과 불친절은 서로 정반대의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상대방이 당신을 당연히 여기게 만들고 지나친 불친절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과 맥락에 맞춰 균형 잡힌 태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김 아저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 아저씨는 처음에 주민들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택배를 집 앞까지 가져다 주고 분리수거를 도와드리고 심지어 김장 배추까지 나르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탁은 점점 더 많아졌고 김 아저씨는 결국 지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아저씨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규칙을 정해 말씀하셨습니다. 택배는 무거운 경우 경비실에서 보관하고 가벼운 건 직접 가져가 주세요. 분리수거는 어르신들 것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주민들이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 해주더니 왜 이렇게 변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기준이 생기니 오히려 더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부탁할 때 기준이 있으니 망설임이 덜하고 거절당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결국 규칙이 생기니 모두가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늘 친절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늘 불친절하기만 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절과 불친절의 균형을 맞춰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나 가벼운 도움을 줄 때는 친절하게 다가가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하지만 중요한 부탁이나 지나친 요구를 받을 땐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친절과 불친절의 균형은 마치 우리가 걸을 때 필요한 양발과도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이 관계에서도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요청에 네라고 답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반복적으로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불친절해 보이는 순간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불친절함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당신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결국 친절과 불친절의 균형은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친절하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불친절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준과 선을 지키면서도 상황에 맞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태도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더욱 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필요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을,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용기를 보여주세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와 존중을 얻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불친절하다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친절하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미용실 원장님처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박 할머니처럼 자신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경비원 김 아저씨처럼 규칙을 정해서 지키는 것,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오래가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식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더 착하게 대해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베풀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자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히 너무 착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주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어도 나의 가치와 한계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친절함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이 나를 더 존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착함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선함이 없다면 결국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함은 관계를 이어가는데 필수적이지만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친절은 나를 소모시키고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착함과 선함, 친절함과 불친절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때로는 거절의 용기를, 때로는 단호함을,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친절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은 스스로의 태도를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이 메시지를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